2024년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지역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 중이던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러나 그날 평화로운 집회는 순식간에 끔찍한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한 남자가 대낮에 그를 암살하려 했기 때문이었죠.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집회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트럼프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차기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중요한 지역 중 하나였기 때문에 블루칼라 중심의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이곳에서 트럼프의 연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죠. 트럼프는 관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무대 앞에 앉거나 서 있었고 일부는 왼쪽, 오른쪽, 그리고 중앙의 관중석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의 경호원 6명이 무대를 둘러싸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3개의 큰 건물이 있었고 왼쪽과 오른쪽 끝 건물 지붕에는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며 위협을 탐지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를 바 없었죠. 그리고 그는 오른쪽을 돌아보며 통계가 나와 있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누군가가 근처 건물 지붕에서 총을 든 남자를 발견했죠. 하지만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총알이 날아들기 시작한 뒤였죠. 한 발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무대에서 약 120m 북쪽에 있는 한 건물. 총알은 이 건물 지붕에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경호팀은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했지만 이 모든 경호를 뚫고 치밀하게 트럼프 암살을 계획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크룩스. 고작 20살이었죠. 그는 AR-15 반자동 소총을 들고 있었고 이 총은 그의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처음에 3발을 쏘았고 그 순간 트럼프는 손으로 자신의 귀를 만졌는데 첫 번째 총알이 그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한 것이었죠. 그는 총알이 날아드는 순간 그가 스크린을 가리키기 위해 오른쪽으로 몸을 돌린 것이 총알이 머리를 관통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트럼프는 연단 뒤로 몸을 피했고 첫 발이 발사된 지 3-4초 만에 경호원들이 그를 덮쳐 몸으로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멈추지 않고 즉시 5발을 더 발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관중석에 있던 한 남성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남성은 2딸의 아버지이자 전직 소방관이었죠. 그리고 트럼프의 마이크가 여전히 켜져 있었기 때문에 요원들 간의 긴박한 대화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총격이 시작된 지 약 75초 만에 트럼프는 주먹을 들어올리며 지지자들에게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대피하는 트럼프에게 사람들은 응원 메시지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격범이 잡혔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그 후 트럼프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그날 밤 뉴저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태는 양호해 보였습니다. 총격범 토마스 크룩스. 그는 전과 기록이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공화당원으로 등록된 인물이었지만 과거에는 한 진보단체에 $15를 기부한 이력도 있었죠. 그는 주방에서 일했고 지역 사격 클럽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모든 경호를 뚫고 총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2024년 7월 7일 사건 발생 6일 전 토마스 크룩스는 트럼프 연설 집회 장소인 버틀러 팜쇼 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딱 20분 동안 머물렀고 집회 참석을 위한 사전 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7월 12일 사건 발생 하루 전 토마스는 아버지가 구입한 반자동 소총을 들고 사격장에 가서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사건 발생 당일 그는 오전에 1.5m짜리 사다리를 구입했고 그 후 총기 상점에서 탄약 50발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폭발물 장치를 설치하고 차를 몰고 집회 장소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보안 경계 밖에 주차된 그의 차량은 보안 검사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토마스는 11분가량 드론을 띄웠고 최적의 사격 위치를 탐색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계산하고 있었죠. 사건 발생 약 90분 전 경찰 쪽 스나이퍼가 교대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건물 창고 주변에서 토마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수상한 남자가 있다고 알렸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조용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50분 전 또 다른 스나이퍼 한 명이 창고 아래에서 토마스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프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그 즉시 토마스의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전송하고 바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토마스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경찰 4명이 합류해 그의 뒤를 쫓았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후 6시 3분 드디어 트럼프가 무대에 올랐고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연설을 시작한 지 1분 정도 되자 토마스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준비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 밖에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오르며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물의 지붕을 가로질러 사격할 장소에 도착했죠. 이 같은 건물에는 경찰 쪽 스나이퍼 3명이 있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붕 위에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연설이 시작된 지 3분 후 한 행인이 지붕 위에서 소총을 들고 있는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즉시 경찰은 신고된 남성을 찾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시도했죠. 하지만 토마스는 지붕으로 올라오는 경찰을 발견하고 소총을 겨누었고 그 순간 놀란 경찰은 지붕 아래로 떨어져서 발목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사건 발생 약 40초 전이었죠. 그리고 토마스는 잡힐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집회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Take a look what happened. 그 즉시 경찰 쪽 스나이퍼가 토마스를 발견했고 그를 향해 한 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발은 토마스의 소총에 명중했습니다. 그 후 토마스는 자세를 고쳐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 모습에 저격수는 2번째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고 말았죠. 그가 첫 발을 쏜 지 정확히 42초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 사건 직후 이 사건의 배후가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대통령 후보 경쟁자였던 바이든과 여러 쟁점에서 각을 세웠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이 크게 갈렸죠.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24시간 내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강력한 발언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미국의 군사산업 관련 기업들에게는 큰 돈이 걸린 중요한 전쟁입니다. 전쟁을 당장 끝내겠다는 트럼프가 그들에겐 불편한 존재였겠죠. 그들 세력 중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도 있었습니다. 헌터는 우크라이나의 대형 천연가스 기업인 부리스마 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일한 이력이 있죠. 과연 이 사건의 배후는 정말 바이든이었던 것일까요? 트럼프가 피를 흘리며 주먹을 쥔 사진은 그날의 상징이 되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건이 그의 재선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